녹화. 구독도, 좋아요 필수, 구독도 눌러주세요. 선생님 구독자 얼마예요? 지금 60명 돌파했어요, 갑자기. 와. 60명 돌파했어.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들어와야 돼. 아직 절반밖에 안 들어왔어. 우리 뒷반에 지금 120명이 넘는데 지금 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구독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하여튼, 시간 남으면 빨리 구독 눌러줘. 그래야지 업데이트할 때마다 올라가니까 새로운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 중립파론, 아마 그것까지 얘기했지 싶어요. 알겠습니까? 갑신전병 끝나고 난 뒤에, 그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교과서 아마 95페이지일 겁니다. 95페이지 내용 자체가 뭐냐면, 갑신정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주제가, 얘들아, 페이지 이제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에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인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게 1894년입니다. 알겠어요? 1894년.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 배경 지식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884년부터 1894년까지 도대체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 10년간.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나, 폭발적으로 이렇게 분노했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러시아 친러 정책 자체가, 러시아에 접근했던 이 이야기 자체가, 얘들아, 됐나? 펴놓고 할게요, 쌤 또 좀, 책을. 책도 안 펴고 갑니다, 솔직히 쌤. 다 뭐 외워가지고. 하는데, 친러 정책, 이 자체가, 일단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이 영국이 거문도 사건, 거문도 사건의 이 배경이었고, 중요한 건 이 거문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걸 몇 번 얘기합니까? 거문도 사건 자체가, 이제, 단순히 영국이 뭐, 거문도를 점령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4강, 청나라, 일본, 북쪽에 러시아, 남쪽에 영국이 전부 다 이제 노리는 가운데 놓이게 된 어떤 사건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거문도 사건이 의미하는 게 그거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쌤이 정리해 준 겁니다. 맞죠? 지난 시간에 러시아의 접근 때문에 영국이 거문들을 갖다가 불법 점령하게 되고, 알겠습니까? 이름으로써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그, 국제 질서가 크게 요동쳤던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였습니까? 중립파론이었다. 중립파론이었고, 누가 주장했나? 부들러 6.1준. 매우 위험스러운 이런 조선의 외교 정책을 갖다가 걱정했던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안 한 부분이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국제 질서였다면, 국내 상황. 요거 안 했을 겁니다. 자, 보고 있습니까? 국내 상황은 어떠했는지 잠깐만 설명하고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 이게 국내 상황은, 그러니까, 조선 상인하고, 국내는 청상인과,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국내에 진출해가지고 막 상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시기가 된 게 또 이 시기예요. 자,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조약이 뭐냐면, 조청, 상민, 이까지 했었나, 내가? 이거 안 했지 싶은데요, 맞죠? 이거 안 적어줬어요.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 수륙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이게 청상인이 어디까지 진출한 거야, 이게? 청상인이. 맞죠? 우리 한양까지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허락해준 그런 조약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에게도 한양을 내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일수호
조규라고 하는 거는 강화도 조약인데, 이 강화도 조약 후속 조약으로 속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해요. 얘들아, 지금 이거 적는 거는 그냥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책에도 안 나와요, 지금 현재로서는. 뒤에 나오는 얘기야, 사실 뒤에. 알겠어? 중간고사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걸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뭐 있었다 정도면 이해됩니다. 근데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됩니다. 조정 3인 수령 무역장려는 되게 중요하니까. 맞죠? 이거는 이모군란 일어나고 난 뒤에 청나라가 맺었던 조약이었잖아. 맞죠? 속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건 1883년의 얘기인데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거 있었어요. 책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얘들아 전부 다 조선의 상권을 갖다가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에 내주게 되면서 조선은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의 어떤 상권 경쟁을 벌이는 어떤 전쟁터 같은 것이 돼버렸죠. 이 바람에 힘들어진 사람이 누구야? 힘들어진 거는 뭐 불쌍한 백성들이죠. 뭐 알겠습니까? 불쌍한 백성들. 조선의 상인들은 이 고래등 싸움에서 굉장한 어떤 피해를 보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어쨌든 이 시대의 이익이었고, 심지어 1889년에는 얘들아 심각한 흉년이 들었어요. 대흉년. 흉년까지 겹치니까 농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겠지. 그러는 배경에서 얘들아 오늘 같이 보게 될 이 배경이 이렇다는 거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1894년이 밝아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농민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분노했나? 알겠습니까? 물론 그 계기가 된 거는 전라도 지방의 고부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전라도 지방의 고부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일어났고, 오늘 하게 되겠지만,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촉발돼서, 전면적인 어떤 농민 전쟁까지 벌어졌던 게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제 98페이지, 요거 한번 가봅시다. 교과서 98페이지. 98페이지 폈나요? 오늘 주제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자, 일단 동학농민운동이 이거 어떻게 성장했는가?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전개 과정. 알겠습니까? 전개 과정. 이 전개 과정은 얘들아, 좀 할 게 이게 많아요. 오늘 한 판에 다 못할 것 같아요. 저거 지우고 한 번 더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웬만한 한 판에 하고 싶은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사실,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이제 나눕니다. 알겠어요? 두 번에 걸쳐 나누는 건데, 그래서 1차 분기가 있고, 첫 번째 일어났던 것 1차 분기, 그 다음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다음에 2차 분기 얘기까지 할 겁니다. 아마 여기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판을. 정리하려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일단, 이게 왜 일어났는가? 동학이다. 얘들 동학이 뭔지는, 얘들아 이걸 있잖아. 동학농민운동은.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여기 잘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거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동학농민운동. 근데 이거는 얘들아, 동학하고 농민운동하고 합쳐진 거야. 농민운동하고. 이렇게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물론 뭐 동학농민운동 중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뭐 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동학하고 농민운동을 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응? 야, 화면이 자꾸 꺼지고 있는데 켜주세요. 화면. 쌤 너네 얼굴 보고 싶다. 내게 외로워요 지금. 이렇게 혼자서 교실에서 지금 혼자 막 말하고 있는 게. 응? 화면 켜줘. 응? 내가 잘 넘겨보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편하게 하면 된다고. 뭐 하다가 내가 켜놓으라 했지만, 뭐 잠 오면은 세수하러 가도 되고, 배고프면 뭐 뜯어 먹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그래도 좀 켜놓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게. 알겠습니까?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성장 과정을 갖다가, 발전 과정을 갖다가 잠깐만 얘기하면, 원래 동학은 정부를 반대하거나 막 반항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동학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 발생 배경부터 생각해보면, 뭐 들어봤을 거야. 서학의 반대에서 나온 거라고. 서학. 그러니까 서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의 학문을 말하는 거잖아. 맞죠? 서양의 학문.
딴 거 없죠. 뭐 천주교라든가 뭐 이런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들을 통칭하는 말이었고, 거기에 저항해서 우리 동학이라고 한 게 창시된 거라고. 최재우가 창시했죠. 그래서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는 어쨌든 우리 전통사상, 유교, 불교, 도교, 거기에다 민간신앙까지 짬뽕시켜가지고 만든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동학은 정부에서는 탄압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뭐, 이상한 종교다. 저게 뭐냐. 짬뽕 시켜가지고. 그래서, 탄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재우가, 이제 처형당하게 되죠. 맞죠? 근데 이것 때문이야. 처형당했는데, 얘들아. 이 동학은 그 당시에 있잖아. 그 당시에 2대 교주였던, 두 번째 교주였던, 최시형, 목소리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도 얘기 많이 해가지고. 최시형을 중심으로 있잖아. 우리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니까 정부에서 제발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 종교를 믿을 수 있게 합법화 시켜주세요 하는 운동이 바로 뭐라면, 얘들아, 이 교조 신원 운동이라 불러요. 교조 뭐라고? 신원 운동이라고 부르는 운동입니다. 교과서에 나오고 있죠. 네. 교조 신원 운동. 교조 신원 운동. 교조는 이 최재우를 말하는 거고, 신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를 반대하거나,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 종교단체니까 우리의 종교를 갖다가 허락해주세요 하는 운동을 갖다가 벌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하고 싸울 일이 없죠.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들아, 문제는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란 거지? 동학의 대부분의 그 신도들이 누구였다는 얘기지? 농민이었습니다. 농민이었다고. 이 농민들은 사실, 이 동학에 가담하면서 이런 어떤 국내적 상황, 알겠습니까? 이 뭐,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곡식을 막 사가고 이러는 바람에 물가가 오르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뭐 흉년이 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막 이런 어떤 서양 애들이 막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만도 높아지게 되고, 알겠습니까?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얘들아, 동학농민운동은 동학 세력과 농민운동이 합쳐졌다고 생각해야 돼.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 종교 조직으로서, 이게 동학의, 이게 지도층은 사실 그래요. 농민층하고 좀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우리 순수 종교운동으로 생각하려고 그랬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막 사회에 저항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점차 성격이 변해가요. 알겠습니까? 이 농민들이 점점점 이제 예를 들어 삼내 집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보은 집회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좀 적어놓으세요. 보은 집회에서는 뚜렷하게 그런 게 나타나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그 있잖아, 아무리 그 종교 단체라 그래도 그 안에 모여가지고 종교 얘기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종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교회 가보면 알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교회 가면은 학교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뭐 지역사회에 무슨 불합리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그런다고. 불만을 얘기하는 공간도 있다고. 뭐 하나님만 얘기하는, 성경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마찬가지야. 이런 집회 속에서 이런 어떤 불합리함, 사회적 부조리,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농민운동이 종교운동과 결합해가지고 사회에 저항하는 단체로 나가게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성장해 나갔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교조신원 운동이었다가 이게 이제 뭐 세금의 어떤 문제라든가, 알겠습니까? 토지 문제, 사회 전반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해 버린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또 이게 동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종교잖아, 종교. 이 종교 조직이다 보니까 전국적 그 연락망이 있었어요. 전국적인 연락망. 그러니까 이 경상도에서 시작됐지만 전라도에도 많은 신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충청도에도 많은 신도들이 있었고, 다 연락망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이게 농민운동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던 게,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다. 1862년에, 얘들아, 1862년에 일어났던 임술농민봉기. 애들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임술농민봉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세도정치 기간에 이제 마지막이었잖아요. 세도정치 마지막에 임술농민봉기. 이게 전국적인 농민봉기였거든요.
이해됩니까? 진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어났던 그 찜술 농민봉기는 전국에서 다 일어났었던 어떤 뭐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었던 저항운동이었다고. 근데 그게 나중엔 다 진압이 되잖아. 맞죠? 그 진압된 이유가 조직적이지 못했거든요. 농민들이 그냥 진주에서 일어났다가 진압당하고 경주에서 일어났다가 진압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한 거잖아. 근데 이건 달라. 달라. 있지였지, 이 노래가.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있지. 얘들 참 노래 잘하던데. 다른 게 얘들은 그런 종교 조직과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그 조직력과 농민운동이 합쳐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894년에는 단군 이래 최대 농민운동으로 발전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였고, 시작은 원래 경상도에서 시작했지만, 전면적인 저항운동은 전라도에서 벌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전라도에서. 1차 농민봉기. 자, 가봅시다. 그래서, 자, 이 1차 농민봉기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고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부. 알겠습니까? 자, 고부라고 하는 곳, 알겠습니까? 너네, 그 고창 근처에 가면 고부가 있지 싶은데, 내 기억에 고창에 가면 고부인데, 이 고부는, 이 전라도 지역에 보면 너른 평야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농사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이 물이거든요. 알겠습니까? 물이야, 물. 근데 이 물을 이제 관리하는 게 이 당시 군수의 역할이기도 했지만, 이 당시 군수로 왔었던 이 고부 지역의 군수가 누구였냐면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병갑.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 너는 중학교 때 다 기억날 겁니다. 조병갑의 횡포. 알겠습니까? 이거 알다시피 조병갑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만석보 사건. 만석보. 이게 이 사람이 뭐냐면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 알겠습니까? 탐관오리고, 탐관오리가 아무래도 부정부패지던 탐관오리.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뭔가 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멀쩡하게 있었던 보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갔다 왔거든요. 만석보 있던데. 근데 그 멀쩡하게 있던 보를 뜯어버리고, 새로운 이 만석보를 새로 만들어. 만석보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이용하는 그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물 있잖아. 이 만석보에 있는 물을 이용할 때마다 물세를 받았나 봐. 부당하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벌이니까 그 지방에 있었던 고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너네 알거든. 전봉준 같은 사람이었죠. 전봉준. 알겠습니까?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이런 불법적인 어떤 그 조병갑의 행포에 맞서가지고, 중심으로 일어났던 게 1차 농민봉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자, 고부 농민봉기라 불러요. 고부에다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바로 이게 고부 농민봉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부 농민봉기는 얘들아, 고부 농민봉기는 이 탐관오리였던 이 조병갑 때문에 일어났던 거였고,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이 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이제 조사관도 내려보내고 해가지고 막 위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부 농민봉기는 사실 자진해산해요. 자진해산. 알겠습니까? 스스로 해산했는데, 이걸 조사하러 내려왔었던 이 조사관이 또 문제였어. 조사관. 맞잖아. 너는 적절한 얘가 될 수 없지만, 우리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는, 얘들아,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가 이 이후에 그 태도죠, 태도.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을 갖다가 뭔가 좀 이상하게 탄압하고 있던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진짜 자, 어쨌든 그런 사건이 더 분노하게 만들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터졌으면 정부가 잘 위로하고 사건을 수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사건을 일으킨 이런 조병갑에 대한 어떤 처벌보다는 여기에 가담했던, 고부농민봉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막 처벌하고 이러면 더 분노하게 되겠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부농민봉기는 자진해산해가지고 해산했지만, 나중에 이 이용태라고 하는, 이용태,
라고 하는 사람의 횡포, 안핵사라고 부르는데, 이 조사관을 갖다가 이용태의 횡포가 시작되니까, 말도 안 되는 횡포가 다시 시작되니까 다시 봉기한 겁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때는 얘들아, 이때는 동학 간부들, 알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백산집회라 불러요. 백산집회. 백산집회. 이때 모인 보훈집회 말고 이 백산집회는 사실상, 농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은 동학 간부들을 했습니다. 동학 간부들. 알겠습니까? 동학 간부들까지 이제 합세해가지고 이 농민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전면적인 농민 봉기로 이제 일어나는 건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걸었던 기치가 뭐였냐면, 얘들아, 보국안민 들어봤니? 보국안민. 우리가 왜 이렇게 봉기하는가? 보국안민. 그 다음에 제폭구민. 척양척외라고 하는 어떤 기치를 내걸고 봉기하게 됐던 거였죠. 알겠습니까? 보국안민이 무슨 말일까? 보국안민 무슨 뜻일까요? 내 혼자 계속 수업하고 있을 때 되게 심심하다. 물어봐야겠다. 백서연? 보국안민이 무슨 말일까? 책에도 나오지만. 고려시대. 아니! 나라를 도와서 백성을 편안히 한다. 네, 잘 읽었습니다. 자, 보국안민 나오잖아, 거기. 저거 나오네. 나라를 도와서 백성을 편안히 한다. 갑자기 고려시대가 왜 나옵니까? 고려시대가. 어쨌든, 이런 걸 내걸고, 하동성, 왜 고려시대 얘기했어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고하니까 고려가서 나갔어. 아니, 보국안민인데, 왜 갑자기 고려시대가 왜 나오고, 고국도 아니고. 잠깐만. 내 녹화 다시 들고 올게. 이거. 자, 22분 찍었어요. 한번 끊을게요.